안녕하세요. 프리미엄 이글스 박태하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의 전립선 건강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50대에 접어드신 남성이라면 이 전립선이 건강한 분이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상으로도 50대 남성의 약 50%, 그리고 80대가 넘어가면서 9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립선염도 마찬가지죠. 20대부터 50대까지 환자가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주요 생식기는 음경, 고환, 전립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립선은 요도와 방광 사이에 있는, 여기 보시면 바로 이곳이 전립선 또는 전립샘이라고 합니다. 요도를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배뇨 증상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전립선에서 일부 정액이 생산이 되면 요도를 통해서 배출시키는 남성의 생殖기관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 나이가 들수록 커지는 걸 말하고, 전립선염은 혈류 내에 세균 감염이 된 거를 말합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나타나는 증상은 주로 배뇨의 불편감이에요. 요도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요도가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변을 보고도 잔뇨감이 남아있고, 소변 줄기가 끊어지고 약하고, 또 소변이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 힘을 줘야만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전립선이 방광 바로 앞에 붙어 있잖아요. 전립선이 커지니까 방광도 자극을 하겠죠. 그래서 소변도 자주 마려운 증상이 나타나고,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도 힘들어지고, 야간이라고 하죠. 밤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증상들이 심해진다고 하는데, 전립선 비대증은 노화와 많은 연관성이 있고 유전적 요인도 있다라고 하니까, 부모님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 같은 걸 받으셨다면 자녀분은 더 관리하고 조심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의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은 없다라고 합니다. 모든 병들이 A는 B다라고 설명되는 것이 아니듯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전립선은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그 기능을 유지하는 만큼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는 고환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전립선염은 세균 감염의 원인이 되는데,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네요. 흔한 원인 중 하나가 요로계 쪽으로 감염이 되었을 때 요로를 감싸고 있는 전립선으로 직접 감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전립선 내로 요도를 통해서 균이 역류하는 상행성 감염이 가장 흔하면서 치질, 대장염, 림프관을 통해서 전염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위치상 항문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립선염의 증상은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급성 세균성일 경우에 염증 반응으로 고열과 오한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전립선 비대증과 같은 배뇨 장애 증상들이 동반되기도 하고, 이 회음부나 직장에 통증이 오고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인 남성 중에 약 50%가 평생 한 번은 이 전립선염 증상을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환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이 누구한테나 오는 흔한 질환이지만, 생활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고 남성들의 자존심도 내려가는 질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질환이든지 오고 나서 아프고 고생하는 것보다 예방이 최우선이겠고,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면 최대한 진행을 늦추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전립선 비대증도 결국은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 세포가 비대해진 거잖아요. 세포가 왜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까? 뭐 생각해 보시면 세포가 움직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비대증이든 염증이든 항산화 영양소가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세포의 산화를 막아주고 염증 억제와 세포의 돌연변이도 막아주는 기능. 그리고 기본적으로 혈액순환과 혈관을 튼튼하도록 도와주는 물질이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위치상으로 대장, 항문과 가까운 게 전립선이기 때문에 이 장환경도 무시할 수가 없겠죠. 유산균이나 식이섬유도 부가적으로 도움이 되실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PM에서는 파워 칵테일이죠. 항산화 영양소 32가지와 유산균, 식이섬유, 소화효소까지 고영양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파워 칵테일이 제 기능을 잘 하려면 미네랄이 필요해요. 특히나 전립선은 아연의 농도가 높아야 해요. 아연 농도가 감소되었을 때 이 전립선 조직이 정상 세포 분열을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연을 남성 정력 영양소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아연이 미네랄이잖아요. 하지만 미네랄도 균형 있게 섭취했을 때 제 기능을 다하는 만큼 이 단일제보다는 미네랄도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좋다고 봐야죠. 그렇게 봤을 때 이 리스토레이트는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크롬, 철분, 셀레늄, 비타민 D3, 미네랄 비타민인 리스토레이트입니다. 미네랄은 소량이지만 뼈와 살을 만들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만큼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요. 미네랄이 체액이나 산, 염기를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몇 달간만이라도 세포에서 6포 정도로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고혈압이 있다 보니까 신장 기능, 방광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정상 기능으로 돌아오는데 일조를 한 게 리스토레이트거든요. 어쨌거나 파워 칵테일과 리스토레이트는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제품이 액티바이즈, 뮤노겐, 맨플러스.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혈관 관련 기능성 제품입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 세포에 영양과 산소를 줄 수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제품 모두 비타민 B군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B군이 혈관의 독소를 없앤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특징이 조금 달라요. 액티바이즈는 B군과 비트 뿌리 분말, 과산화 추출물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세혈관 순환과 에너지 생성 대사에 가장 탁월한 비타민이고요. 뮤노겐은 아르기닌, L시트룰린의 전구체 물질인 멜론 분말을 기본으로 그리고 포도 추출물, 사과 추출물, 붉은 시금치 추출물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뮤노겐은 내피 산화질소 생성과 활성화를 위한 포도와 사과 추출물의 이 독특하고 상호적인 조합이고 이게 바로 PM사의 기술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켜 주잖아요.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량이 좋아지면서 순환이 더 잘 되겠죠. 그리고 맨플러스에는 비군과 함께 전립선 필수 미네랄인 아연이 함유되어져 있고요. 면역력의 왕이라고 불리는 홍삼, 수작업으로 채취한 최고급 샤프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 성분의 포도, 사과 추출물 등 이런 식물 영양소가 함유되어져 있는데 B군의 에너지 공급 기능과 남성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면서 이 부교감 신경을 좀 더 활성화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교감 신경이 훨씬 더 우세한데
소화기, 생식기 이런 것들은 모두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돼야만 그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낮에는 교감 신경, 밤에는 부교감 신경. 이렇게 제때 잘 켜질 때 우리 몸은 정상적인 대사 능력을 갖는 거라고 봐야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비군이지만 어떤 식물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부적인 기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방 차원에서 드신다면 3종을 추천드리고요. 전립선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싶다. 뮤노겐까지 4종. 이미 진행 중이다 하시면 맨플러스까지 5종을 추천드려 봅니다. 뭐 제가 공부한 선에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의 문제로만 질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건강한 생활 습관도 필수라는 거. 특히 금연, 금주. 금주가 어렵다면 절주하시는 것도 전립선 건강에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남성의 자존심, 전립선 건강에 대해서 준비한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품에 대해서나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미엄 힐스 박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